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제가 좀 목이 쉬어가지고 유튜브를 찍을까 말까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 해서 오늘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젠슨 황이 이 어려운 시기에 러브콜을 보냈어요. 삼성전자한테 우회적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텍사스 테일러 팹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일단 멈춤입니다. 거기에 파견되어 있던 많은 직원들이 대거 지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총체적인 난국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소식을 웬만하면 안 전하려고 하지만은 현실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31년간 올해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는데 1B 디램에서는 50% 수율 50%입니다. 그 다음에 1C 디램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HBM은 지금 얼마 전에 밝혀진 거에 따르면은 30% 정도의 수율. 그리고 파운드리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 정도. 이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어요. 그 난국이 뭐냐? 그겁니다.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율이. 그래서 2019년 이거는 신문에 많이 나왔었던 거죠. 2019년 4월 30일 날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133조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등을 하겠다. 이때 당시에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간격이 20%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삼성에서는 21년 5월 13일 날 38조 원을 또 추가해서 171조 원을 투자해서 23년까지 투자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삼성 파운드리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아날 기미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을 드렸지만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5에도 들어가는 엑시노스 2500이 20% 수율로 이게 그냥 그 삼성 MX 사업부에 이거를 샘플을 대기도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를 AP를 채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꼴로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건설적인 테일러 팹에 파견되었던 직원들이 대거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전에부터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협력사들이 장비를 거기까지 가져가서 기다리고 있대요. 하염없이. 이게 현실이었는데 이게 지금 신문에 다 보도가 되고 삼성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이 됐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관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희망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젠슨 황이 삼성 파운드리한테 AI 칩을 맡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서울에 있는 방송사의 기자분한테 제가 톡을 몇 개를 받았는데 추석이 지나고 나면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를 방문할 것이다. 젠슨 황 CEO가 추석 후에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를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기다려 봐야죠. 아직까지 이걸 팩트 체크는 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요게는 이제 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KBS에서 방송이 나와 있는 건데 한 2분짜리인데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광의 순간을 담는 이 모습 올림픽 때 숱하게 보셨죠. 올림픽 홍보 잘 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도 10조 원 돌파, 시장 예상을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굿뉴스도 적지 않은데 삼성 주가는 연간 최저 수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주가는 과거보다 미래를 본다는데 삼성 정말 괜찮나 싶은 소식들 최근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 생산 쪽이 그렇습니다. 2030년 파운드리 1등, 삼성전자의 비전 2030 목표입니다. 자, 이걸 위한 핵심 시설이 미국 텍사스주의 테일러 공장입니다. 빅테크가 몰린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그들의 일감을 받기 좋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022년 착공, 올 하반기 완공이 목표였는데 완공 소식도 대규모 일감을 따냈다는 발표도 아직 없습니다. 삼성은 테일러 공장의 양산 시점을 2026년으로 미뤘습니다. 뭔가 차질이 생겼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죠. 최근 반갑다는 뉴스도 겹치고 있습니다.
자, 일감이 없어서 한국인 주재원들을 불러들였다는 국내 언론 보도. 삼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기존 고객이 떠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타이완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구글이 내년에 위탁 생산 일감을 삼성에서 TSMC로 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지인 평택 공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공장까지 지었고 4공장을 짓고 있는데 당초 4공장 일부는 위탁 생산에 배정할 계획이었지만 모두 메모리 공정으로 돌리게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메모리 일감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탁 생산 일감이 부족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삼성 11대, TSMC 62, 올 2분기 위탁 생산 점유율입니다. 격차가 더 벌어졌고 만년 2등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려를 떨쳐내려면 빅테크 일감을 따냈던 대형 수주 소식이 절실합니다. KBS 방송에서도 지금 상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팹입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테일러 팹에서 삼성 로고 붙었죠 벌써. 여기에서 4나노, 2나노를 생산할 건데 2나노의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의 테일러 파운드리가 공장에 파견됐던 직원들이 대거 돌아왔다는 거예요. 건설 중인 테일러 공장은 4나노, 2나노 공정이 생산 예정인데 2나노 수율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자 일부 인력 철수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파운드리 드라이브가 일단 멈춤이 된 거네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물량을 받는 건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인데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 만들어가지고 바로 근처에 있는 뭐 그냥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데 많은 업체들한테 주면 되는데 이 수율이 안 나오니까 고객사를 확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건 이거는 뭐 사업을 해볼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CPD 업계에 따르면 22년과 지난해에 걸쳐서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에 파견되었던 직원 과반수 이상이 절반 이상이 지난달 말 이달 초 귀국길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조한 수율과 이에 따른 수주의 어려움, 파운드리는 수주가 안 되면은 공장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다르죠. 평택 캠퍼스는 이제 메모리 그 클러스터니까 거기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그냥 생산을 합니다. 재고로 쌓아놓을 수도 있지만 파운드리는 다르거든요. 파운드리는 주문이 안 들어오면 주문 받은 물건이 없으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래서 며칠 전에 이 삼성 파운드리는 어떤 전략인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쫙 했는데 나우톡이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분 사내 게시판인데 여기에 올라왔던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그거를 많이 올려놨어요. 우리 파운드리가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파운드리가 내내 돈을 못 벌었던 것도 아니고 잠깐 격차가 줄어들어서 이제 되나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어느샌가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이제는 1등을 따라잡는 게 점유율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자만 아니어도 당연이라는 생각 수준이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이 나우톡에 나와 있는 자기네들 그 게시판에 올라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한번 보면은 후배들이 물어봐도 사실 선뜻 설명하기가 어렵다. 우리들의 전략은 뭐냐?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이 뭐냐?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선단 노드로 기술 우위를 가져가야 하는 것도 해야 되긴 했는데 레거시 노드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이제 선단 노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느낀 거지만 TSMC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전부가 다 한꺼번에 따라잡으려고 하니 너무 버거운 것 아닐까 싶기도 하다. 제가 2년 전인가 그 반도체 연구원, 삼성의 연구원을 알거든요. 그분하고 요즘은 뭐 제가 연락을 안 하지만 전에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런데 TSMC만큼 성과를 내라고 하니까 직원들의 연구원들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력이라든가 투자 규모나 업을 해온 그러니까 1987년도에 TSMC가 이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2000년대 시작을 했거든요. 이 노하우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게 열쇠인데 너무 한 걸음에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2019년에 4월 30일 날 133조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등을 하겠다 선포를 하니까 선장이 고 하니까 그냥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죠.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게 안 되면 전략을 좀 한번 바꿔봐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사업 지원 TF 이걸 사지 TF라고 얘기하거든요. JY가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나왔던 게 언제면 사실 5월 달에 나왔던 거거든요. KH는 누구냐면 경계현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나갔죠. 전용현 부회장이죠. 그래서 파운드리를 교통정리를 한 번쯤 하고 승부수를 걸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것들이 이제 연구원들의 생각인 거죠. 어차피 이대로 가면 수익도 안 나고 성장도 못하고 인텔에게도 밀려버리면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르죠. 인텔이 지금 엄청난 적자 때문에 파운드리를 분사를 하거나 아니면 매각하려고 하거든요.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에서 이게 물건이 안 나옵니다. 제품 반도체가 2옹스트롱 1.8옹스트롱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지만은 언제 나온다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하나도 안 믿었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 파운드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 전략이 삼성 파운드리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삼성 파운드리 전략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는 고 하는데 밑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테일러 공장에 AMD와 엔비디아, 그 다음에 빅테크 이런 기업들의 계약 물량을 따내야 되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연말에는 수주 계약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그때까지 테일러 공장의 최소 인력으로만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서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장비를 셋업을 하고 어떻게 수율을 올리는 이런 역할을 계속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삼성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관계자가 한국에서 테일러로 파견된 직원들이 실질적인 장비 셋업 없이 2년여간 시뮬레이션으로만 돌리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하다. 제가 삼성전자 관계자한테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의 우시에도 삼성전자의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자기 동료들이 파견됐는데 거의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그냥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이 공장을 늘리려고 했는데 중국에서도 못하고 이것도 지금 테일러 팹에서는 수율이 안 나오고 또 수주가 안 되니까 2년여간 그냥 시뮬레이션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돌아오는 게 맞죠. 그런데 이 22년째 착공한 테일러 팹은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파운드리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확실한 1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핵심 기지예요. 테일러 팹이.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오스틴에 이제 텍사스에 오스틴에 이제 아주 거의 한 20년 정도 그 파운드리 공장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테일러 팹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 기사가 떴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새 영혼의 파트너. 이게 이제 매일경제에서 제목을 다룬 거예요. 삼성전자가 될까? 젠슨 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꼭 TSMC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젠슨 황이 삼성전자한테 로브콜을 보낸 거예요. 여기 한번 잘 보면은 젠슨 황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드만삭스가 주관한 테크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TSMC는 훌륭한 기업이다. 필요하다면, 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죠. 지금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TSMC하고 삼성하고 인텔밖에 없어요. 인텔이 지금 어렵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진 않았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를 거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의 AI 칩을 생산할 역량을 갖춘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두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어제 제가 서울의 기자분한테 이렇게 그 톡을 받았는데, 이 젠슨 황이 추석이 지나서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라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파운드리 라인이 제가 알기로 두 개가 있습니다. P2 EUV 라인이 있고요. P3에 페이지 4에 파운드리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EUV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라인을 한번 보러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라인을 보고 그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은 우리 엔비디아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다고 싶으면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기 짚고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신규 폐비인 P4입니다. 최종 4개 라인 모두를 메모리 반도체로 돌렸다. 사실은 이 P4에 페이지 2는 파운드리 라인으로 마감 공사를 하다가 3월 말에 셧다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P4는 메모리 반도체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부터 건설 중인 신규 폐비인 P4에 당초 D램, 낸드, 파운드리 라인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팹으로 건설됐었어요. 예, 그 예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테일러 공장과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물량이, 계약 물량이 없으니까 그냥 메모리 반도체로 다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추석 연휴에도 제가 한번 이제 P4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 그림은 제가 내부에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많은 정보를 들으면서 요약을 한 거거든요. 페이지 1은 낸드 플래시 6월 중에 벌써 임시 사용 승인이 났거든요. 임시 사용 승인이 난 지 벌써 거의 3개월이 가까이 됐거든요. QLC 쿼드러블 레벨 셀이라 그러죠. 낸드 플래시를 생산한 예정이런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만간 아마 가동 소식이 알려질 거거든요. QLC 낸드 플래시가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서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수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1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페이지 1은.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상부 라인이 되는 이제 페이지 3는 이거는 뭐 D램으로 가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됐고,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D램인데 일시 D램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난 5월부터 설계가 들어서 9월 말쯤에 추석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추석 끝내면은 이 P4에 뭐 삼성전자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28,000명이 추가로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책임 있는 임원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이 추석이 끝나면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페이지 3에 집중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 두 개 플러스 해봐야 인원이 뭐 한 3만 명? 뭐 이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이 페이지 2가 같이 걸쳐 있어야 돼.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유튜브, 카톡방에, 단톡방에도 이렇게 어떤 관계자의 카톡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AI 관련 D램으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러고 이제
여기 이제 페이지 2에 대한 그 내부 마감 그 설계가 끝났답니다. 끝나고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마감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 관계자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도 내년 1월 아니면 2월 얘기를 했었어요. 이 페이지 2가. 그래서 25년 중에는 P4가 이 페이지 4까지 뭐 언제 시작할지는 정확히 알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페이지 4도 마감 공사 설계가 거의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새로운 그 팹인 P5가 건설된 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이 P4가 전체적으로 마감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삼성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고 이제 오늘 유튜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테일러 공장은 이미 짓고 있고 공장을 굴리는 대로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기로 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국 공장만 사용해도 남을 만큼 파운드리 수주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공장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미국 테일러 팹은 어쩔 수 없이 지어야 하는 거지만은 평택이나 이런 데다가는 새로운 팹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슨 황이 그 AI 가속기의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정말 서울에서 기자분이 준 그 카톡 내용이 맞다면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9월 마지막 주간이 되겠죠. 그때 이 젠슨 황이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를 한번 방문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만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또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저께도 SK 하이닉스의 원산면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고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리고 관련 부동산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도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